전 세계의 시선이 경주로 향해 있습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에 막이 올랐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에 돌입합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의 관전 포인트를 정한범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 다시 모셔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각국 정상들이 지금 또 경제인들까지 속속 대한민국 경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열리는 큰 무대인 점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 세계 경제는 물론이고 또 외교 안보 관련해서도 중요한 협의가 잇따라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의미 어떻게 짚으실까요? 예,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처음 생겨난 것이 전 세계 국가들이 협력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이 좀 먼저 단결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예. 에이펙이라는 이름 자체도 나와 있지만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협력을 더 원활히 하기 위해서 만든 이 기구인데 이것이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안보 문제도 이제 많이 다루게 됐고요.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던 시절에는 에이펙이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당선이 되고 나서 이 국제 협력보다는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이제 국제 전략이 바뀌었거든요. 예.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 다자 협력체들이 많이 활동을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지금 이 국면에서 어찌 보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국면에서 다시 또 협력을 논하는 시기로 접어드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제 에이펙이 한국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다자 협력체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의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에이펙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CEO 서밋에는 1,700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 연설도 이어지는데 각각 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네, 뭐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이펙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 협력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정상들의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이루어지는 강요들의 모임이라든지 또 이런 기업인들의 모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번에 1,700명이 넘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하는데 여기에는 뭐 지금 전 세계에 가장 핫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오거든요. 젠슨 황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엔비디아가 전 세계의 이 그래픽 시장, 그래픽 카드 시장 그 AI라고 하는 신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첨단 부품이거든요. 어젯밤에도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서서 $200를 넘어섰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젠슨 황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자 기업인데 젠슨 황이 여기 옴으로 인해서 에이펙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끌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이 AI를 중심으로 한 신경제를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지금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함께 새로운 AI 시대를 이끌어가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아마 강조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미국에 대한 투자, 뭐 이게 이제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호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후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갔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 김해공항이거든요.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김해공항으로 오전 중에 한국에 도착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회담 분위기 같은 것도 좀 보면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에서 열렸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오벌 오피스에서 예. 외국 손님을 맞이해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찌 됐든 이제 한국에 오는 것이고요. 또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이런 회담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난번 미국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관세 협상이 지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역점을 두고 회담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지금 핵심이 3,500억 달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확정이 된 거고요. 예. 다만 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처음에는 이것을 캐시로 네. 그러니까 뭐 선불로 한꺼번에 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미국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조율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도 8년 또는 10년에 나눠서 일정 부분을 우리가 이제 현금으로 조달을 하고 일정 부분은 뭐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을 이제 보증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전히 조금의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우리가 연간 150억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250억 달러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예. 사실은 150억 달러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3,500억 달러라고 하는 돈을 한꺼번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150억 달러는 뭐 그냥 다 미국에다만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도 외환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을 계속 설득 중이고요. 또 그런데 이제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본인이 이 미국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했다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여기 한국에 왔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와서 이거 가지고 왔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크게 좀 딜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회담을 서두르는 것이 우리 국익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한미 회담에서든 아니면 미중 회담에서든 아니면 북미 회담에서든 뭔가를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뭔가 하나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협상이 타결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러면 한국 제안을 수용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번에 정상 간의 만남이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뭐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세상의 어떤 그 예상을 깨는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1기 때도 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경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 한반도 정세가 더 경색 국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네.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아주 즉흥적인 인물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이게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여기 이 한국에 온 김에 뭔가를 하나 얻어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예. 그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자꾸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죠. 예. 또 미중 간에 지금 굉장히 큰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우리 한국과의 이 관세 협상에서 뭔가를 얻어가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전에 뭔가 하나의 성과를 잡고 싶다고 생각을 한다면 뭐 통 크게 좋다. 내가 한국의 입장 이제 이해했다. 그러니 한국의 안을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으로 탑다운 방식의 그 어떤 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미 관세 협상이 길어지면 우리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경제적 타격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외 정치적 입지를 봤을 때 어떤 성과를 빨리 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시간은 좀 누구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간은 우리 편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어차피 4년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 또 내년이면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선거 전에 뭔가를 이루려고 많이 노력을 할 텐데 아마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다 가면서 뭔가 손에 쥐고 가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마냥 끄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결단할 시기가 좀 가까워 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이 투자 자체가 미국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어떤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자체가 우리 이 의도대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25% 관세 폭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현실에 닥쳐 있긴 한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고통을 겪고 있는 분야가 이제 자동차 업종이긴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자동차 업종에 일부 피해가 있긴 하지만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매겨진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매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좀 힘든 것은 오히려 더 미국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조급하게 협상 타결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안보 협상 쪽은 어떨까요? 일부분은 좀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예. 안보 부분을 조금 이제 간과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계를 한 2달 정도 앞당겨서만 다시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예.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또 올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본인의 선거 기간 중에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한국이 이 공짜로 안보를 받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방위비를 한 10배 정도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연간 지금 한 1조 원 넘는 돈을 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한 뭐 15조 원 가까운 돈을 이제 미국에게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금 관세 협상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도 아니고 그냥 미국에게 그냥 줘버리는 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미국에서 이제 양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방위비 분담금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안보 분야 협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덜 가고 있긴 합니다만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어낼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원자력 주권을 지금 미국이 양도한 상황이거든요. 예. 많은 국민들이 전작권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다. 미국이 우리의 주권의 일부를 가져가고 있다는 걸. 그러나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우리는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원자력 우리 세계적인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완전한 주기를 우리가 다 갖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연료를 우리 스스로 만들지도 못하고요. 이것은 이제 그 우라늄을 분리 추출해서 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통해서 나온 찌꺼기 이것을 이제 재처리하는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재처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보내는 이런 핵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한미 간의 이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발표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사실 아마도 이게 이제 타결이 된다면 이재명 정부가 역사의 길이 남을 이런 어떤 업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 순방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라든지 제재를 완화하겠다라는 카드까지 거론하면서 좀 대화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조선중앙통신이 어제 서해상에 순항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좀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이제 아시아로 출발을 하면서 북한을 그 뉴클리어 파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뉴클리어 파워라는 것은 법적으로 핵 보유국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 핵 보유국이라는 의미에 굉장히 가까운 표현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체제 보장을 위한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김정은 중심의 이런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핵무기를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또 예. 미국도 지금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진전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제재 완화에 관한 부분도 대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또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짜를 바꿀 수도 있다. 또
거기에 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버데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예. 이제 남한 내 판문점이더라도 남한 구역이 아니라 북측 구역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예. 또 아니면은 북한이 원하는 원산 갈마로 갈 수 있다. 심지어는 평양도 가능하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 미국과의 회담이 그다지 내키지 않았었지만 이렇게 보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회담을 통해서 도출해낼 결과도 있지만 회담 전에 줄 수 있는 것으로는 사실상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것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회담의 형식이나 내용이나 뭐 시기, 장소까지 다 지금 북한 쪽에 맡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그 북한이 이제 어제 이 서해상에서 함대지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뭐 이것이 이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항상 미국과의 관계 또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는 이런 도발을 했었는데 예. 여기에는 뭐 회담 자체를 아예 뭐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이 회담에서의 어떤 레버리지 또 상대방으로부터의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그 결국은 정말 지금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한의 조건을 제시했고 남은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다. 그러니까 뭐 최고 지도자들의 영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조건들도 상당히 후하게 제시를 했고 미사일 발사에도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극적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남을 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거고 또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좀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지난 2019년의 예를 본다면 예. 판문점에서 우리 측에서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쪽이 이제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예. 쪽에서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지금도 지금 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지금 우리도 판문점을 지금 비워놓고 아마 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것이 이제 물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판문점에서 우리 측 지역에서 만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측 지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른 형식을 취한다 이렇게 만약에 고려를 한다면 판문점의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북측 지역에 있는 통일각 사실 이제 우리 그 통일각에서 우리도 아마도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두 번째 만남이 통일각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우리 쪽에서 한번 만나고 그다음 만남은 저쪽에서 전격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쪽 시설이 우리 쪽보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얼마든지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두 개 국가론을 얘기하면서 남한과 좋지 않은 관계고 뭐 통일도 논의하고 싶지 않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평화의 집보다는 아무래도 북측의 통일각에서 만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조금 더 나간다면 예. 뭐 미국의 이제 에어포스 원이 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서 원산 갈마지구로 가는 그 시나리오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북한이 원산 갈마 지역을 국제 휴양 도시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대형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원산 갈마지구를 국제 휴양지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도 많은 외국인들 유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할 텐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길 가준다면 이보다 더한 홍보 효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충분히 거기 뭐 북한 지역의 뭐 경호나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동행하는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뭐 거의 희박하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 현재 예. 여러 가지 자기들의 입장이 있는데
두 개 국가론으로 해서 남한과는 더 이상 통일의 관계도 아니고 동족의 관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렸는데 여기서 갑자기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같이 만나면 일단 북미 간의 관계도 희석이 되고요. 또 남북 관계도 지금 획기적인 북한 입장에서 획기적인 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만 우리 정부 입장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가 코리아 패싱이다라거나 우리 정부가 뭔가 좀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안 가도 좋으니 북미 간에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또 관심이 모이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내일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중 무역 대표단의 의제 논의도 좀 수월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강대국들의 협상이라는 게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강대강으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또 협상을 해서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에 이제 정상들이 극적인 효과를 내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협상을 하는데 이번 에이펙 그 정상회의가 열리지만 어찌 보면 이번 우리가 이제 이번 외교 이벤트의 주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어찌 보면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한미 회담도 중요하고 한중 회담도 중요합니다만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를 표현하는 한마디가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거든요.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우리나라도 힘들고 일본도 힘들고 유럽도 힘들고 모든 나라들이 다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가장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현안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히토류 수출 제한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중국이 이 히토류를 미국에 수출을 하지 않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첨단 기업들 또 보잉이라든지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이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산업 분야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되거든요. 물론 중국이 없어도 대체는 가능합니다. 뭐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문제는 당장 이루어질 수 없다는 데 있어요. 이게 최소 8년 내지 10년 정도 걸린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미국이 중국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기 이제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현재 부과되고 있는 관세에 더해서 100% 추가 관세, 100% 추가라고 하는 것은 100%가 아니고 현재 부과되고 있는 것까지 하면 157%의 관세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뭐 이것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물론 이것이 중국에게도 큰 타격이 되겠지만 예. 미국 소비자들에게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미중 간에 지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어느 것도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일쯤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내일 이루어질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인 합의는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 뭐 일단 뭐 1년이라도 유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의가 나올 것 같고요. 또 뭐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중국이 이 미국으로부터 대두 그러니까 콩을 수입하지 않아서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예. 농민들 콩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이런 콩을 좀 수입하고 대신에 미국은 중국에게 부과했던 관세 한 10% 정도를 낮춰주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것을 미중 관계를 좀 바라보고 있는 전 세계인들에게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 소식과 함께 북미 미중 정상회담의 가능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한범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